네, 안녕하세요. 와주식입니다. 자, 현재 미국 대선이 중요한데 이제 트럼프가 거의 물러나는 분위기이고 이제 기한도 얼마 안 남았어요. 바이든이 당선이 될 경우에 이 증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이냐? 사실은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법인세 인상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기업에게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오르는 이유는 그 중국과의 어떤 무역 갈등에 대한 그 해소 기대감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중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소비 국가 중에 하나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예, 중국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안정권에 들어오게 되면 저기 이제 그 유럽 국가도 유럽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좋아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좋아집니다. 살아나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종식되는 분위기가 아직은 좀 이르고요. 종식되는 분위기가 이르게 되면은 그 묵혀져 있던 그 소비 심리가 지금부터 발동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거품 경제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트럼프가 이제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왜 중요했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제재하고 있었죠. 중국의 경제를 제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 이게 더 압박이 심해질 거라고 경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신냉전 시대라고 해서 이제는 뭐 무역에 대한 뭐 제재도 그렇고 이제 무력적인 충돌까지도 이제 압박을 막 주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트럼프가 만약 아직은 확실한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 1월 중순까지 이번 1월 5일 그다음에 1월 중순 여기까지는 확실히 봐야 되고요. 거의 뭐 이제 기울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제 중국 제재가 이제 풀려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자유를 얻게 되면 중국이 다시 한번 무역 경제를 무역을 활발하게 돌려서 이전의 어떤 경제 성장률로 다시 원위치 시켜 놓는데 이제 주력을 다하겠죠. 자,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일시적으로는 지금부터 어떤 그 기대 심리가 계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D램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015년도에 삼성전자가 큰 상승을 갈 수 있었던 것은 2015년도 이후부터 갈 수 있었던 것은 D램 가격의 어떤 상승 요인이 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D램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가격이 좀 회복되는 분위기거든요. 근데 크게 올라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선반영을 좀 세게 했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경기가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D램 가격의 회복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역시나 이제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판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코스피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네, 아무튼 이 정도로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증시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유지될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그 대선 결과의 여부에 따라서 이 증시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 어쨌든 세력주를 이제 연구하기 때문에 세력들의 돈 투입되는 것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을 봤어요. 이제는 심지어 코스닥을 넘어서 코스피 200 종목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참 이례적인 상황, 그리고 LG전자까지도 이제 이례적이고 또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LG전자 상한가를 제가 볼 줄은 몰랐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 이제 산업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의 종목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게 포인트겠죠. 그게 포인트겠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를 이제 지금부터 계속 쳐다보는 것보다는 이제 산업주로 우리가 시선을 좀 돌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대바이오 잠깐 볼게요. 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제 큰 박스권을 뚫고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미뤘어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살려가는 차트의 경우는 제가 5일선을 타고 간다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죠. 못해도 11선입니다. 11선이 걸쳐 있는데
이 정도 이격도를 띄었으면 사실 5일선 타고 가야 돼요. 5일선이 11선 역할을 대체합니다. 근데 5일선을 밀었다라는 건 이제 차트를 망가뜨려 버렸다라는 거죠. 그 망가뜨렸다라는 건 이 차트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가려면 강하게 올라가던가 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못 버팁니다. 근데 강하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강하게 올라가고 싶다고 한다면 이 종목의 상승률은 얼마나 올라가야 되나요? 거의 90%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90%를 다시 끌어서 올린다라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현 시점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력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심하게 밀지 않아요. 본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27,000원 정도가 적전선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보다 더 밀어버린 거죠. 자, 일단 하한가를 맞았기 때문에 하한가 그 다음에 매도 심리가 굉장히 그 불안 심리가 발동을 해서 하한가 다음에는 추가적인 음봉이 늘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반등은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직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주식이라는 건 대부분 높은 확률로 반등을 또 가져옵니다. 떨어진 만큼의 반등. 그래서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큰 흐름 속에서는 이게 내림폭도 중요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림폭이 한 23,000원, 23,700원 정도 위로 내림폭이 받쳐주고 올라가면 이 반등이 올라가도 이전까지 어떤 기대감을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20% 마이너스 20%를 또 밀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고통이 2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린 사람들이 2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마 이거 시초가에 들어간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핫다하려고 시초에 들어간 사람도 꽤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물린 사람이 2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무거운 주식을 뚫고 올라가 주려면 호재가 필요하고 세력들이 그만큼 돈을 써줘야 됩니다. 근데 애초에 돈을 써줬을 거라면 이제 5일선에 살려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비관적인 차트로 좀 변해버렸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 반등은 제대로 안 나와서 그 반등의 모양을 보고 또 판단을 해봐야 돼요.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냐. 잠깐만 이거 분봉 좀 보고 올게요. 반등이 어디까지 나와야 되는지.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가격 라인 부근 27,300원 정도 여기까지는 올라타줘야 돼요. 여기 올라타주면 좀 승산이 있습니다. 올라타주면 여기까지도 오를 승산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올라타지 못하고 오히려 이걸 튕겨서 이렇게 또 밀려버린다? 그러면 가망이 거의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시나리오는 튕겨버리게 되면 여기서 쌍바닥을 긋고 보합을 간 다음에 가는 시나리오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시간도 끌리고 또 추가 하락도 예상할 수 있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더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에서 이게 반등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고 추가적으로 2만원으로 또 밀어버리면은 그때는 2만원으로 또 밀어버리면 그때는 정말로 이 긴 시간 동안 이 차트와 어떤 좀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 하한가 맞고 나서 손절하기도 힘들어요. 다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반등을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샀는데 하한가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팔아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0명 중에 100명 중에 한 99명은 들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반등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 추가적인 그 음봉 압박, 하한가 압박 때문에 음봉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제 2차적인 반등을 또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가격을 탈환해 주는지 위로 올라와 주는지 그 부분을 지켜보는 게 제일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제 투자 그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과열 종목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과열 종목. 그러니까 과열 종목이라는 건 이 16일부터인가 15일부터네요. 15일부터 이 종목이 과열 단계에 진입해서 이 30분 단위로 거래가 됐었죠. 이런 종목은 사실 매수를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받쳐준 실제 그 거래된 돈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호가로만 올라간 거예요. 호가로만. 거래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확실히 이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이제 그 과열 걸린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수를 좀 피하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거 물린 분들께서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다라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저게 올라가 현대바이오가 올라가야 다른 바이오들이 이 반등에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얘가 지금 시장 주도,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는 얘가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야 다른 뭐 약품주라든지 제약주가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